저의 수제자요? 일단 초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열정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스시마루 형님과 함께 초밥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저의 수제자를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시마루 형님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사 노하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이런 장사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사하면서 나중에 장사를 그만둘 때 받는 그런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처음에 중국집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중국집을 한 5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중국집을 안 하지만은 중국집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때 제가 받은 권리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가게를 팔아라 이런 분들이 좀 많았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 좀 아쉬웠던 거는 장사가 좀 잘 될 때 권리금이 많았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권리금을 6,500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중국집을 하면서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팔았어요, 가게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가게를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때 2,500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6,500에서 한 4천만 원이 깎인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게를 얻어서 시작하면서부터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권리금도 많이 받고, 가게 죽었던 가게를 다시 살려서 또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고, 이런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국집을 결론은 권리금 2,50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참치 전문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참치 전문점을 가게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한 올해 좀 가게를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게를 얻을 때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항상 내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이 가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가게에 대한 상권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가게를 얻어야 제가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중국집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얻은 쪽이 이제 그 영등포 구청 쪽에 있는 공원 뒤에 있는 가격도 좀 저렴한 곳을 얻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이 A권 상권이 있어요. 먹자 골목이 있고, 먹자 골목 바로 옆 골목 약간 외진 상권이 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곳 A급 상권이 월세가 250, 300만 원이면은 여기는 80에서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 A급 상권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약간 뒷골목에 있는 이 가게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던 금액이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가게가 원래는 이제 가게가 아니었어요. 식당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택배를 하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택배를 했던 사무실인데 한 12평 정도 되는 그런 가게였는데, 가게를 얻으려고 그 택배 하시는 사장님한테 그 가게를 얻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줬습니다. 권리금을. 그래서 제가 그 가게가 너무 하고 싶고, 또 영등포 구청이다 보니까 점심에 그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쪽에 회사들도 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입지 상권이나 또 유동인구, 월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뭐 유동인구도 좀 괜찮게 싶어가지고 그 가게를 1,000만 원 1,000에 70에 그리고 권리금 500에 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손님도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가게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가게까지 다시 얻어서 이제 같이 이제 벽을 한 칸을 좀 뚫었어요. 입구가 좀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매장을 2개를 제가 이제 1층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예, 참치집을 하다 보니까 평소가 좀 한쪽이 좀 작더라고요. 닫지 하면서 했었는데, 예, 그거 갖고 좀 작다 보니까 옆에를 이제 제가 또 얻어서 뚫어가지고 한쪽 룸을 5개를 만들어서 이제 또 운영을 했죠. 그런데 rum을 하니까 확실히, 예, 손님층도 좀 고급 손님들이 오고, 이제 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급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룸이 이제 꽉꽉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장사 잘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중에, 안타깝게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원전이 터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벌었던 걸로 이제 한 6개월은 잘 버텼는데, 6개월 후에는 이제 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뭐 5만원, 10만원, 아니면 꽁칠 때도 있고, 주말에는 아예 꽁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오늘 뭐 문 열어봤자 또 손님 없겠지. 그냥 문 닫자. 주말에 막 쉬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점점 가게가 이제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이왕이면 그래,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초밥 기술을 배워서 차라리 초밥집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초밥을 배우기 위해서, 예, 유명하신 분 찾아가서 이렇게 제가 기술 전수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나 뭐 도미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노량진 가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분들 얼마나 잘 잡습니까, 회를. 예, 그분들 잡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분들 저렇게 광어를 잘 잡을까? 와, 저분들은 이렇게 회를 정말 달인처럼 정말 잘 잡고, 정말 그분들 달인이겠죠, 뭐. 탁탁탁 잡아내는데,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해서 초밥 하는 거랑 또 이렇게 생선 잡는 것들을 저도 드디어 배우게 돼서, 예, 저도 이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거기다 이제 초밥집을 이제 하나 차리게 됐죠. 예, 그래서, 예, 그 가게 2개를 운영을 하면서 초밥집을 차렸는데,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집에서 업종 변경한 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참치를 다루다 보니까 참치도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광어, 도미, 뭐 그 외에 다른 생선들, 예, 그리고 이제 연어, 예, 이런 것까지 이제 참치하고 생물하고 이렇게 같이 병합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의외로 또 초밥집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초밥집으로 자리를 잡겠다 이랬는데, 이제 부동산에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반을 제가 룸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돈가스를 하겠다는 우리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 가게를 달라고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사장님 저 이 가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가게 저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 옆에 가게를 이제 그 돈가스 집으로 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쪽에 있던 가게를 인테리어 비용만 조금 들어가고, 예, 그때 당시에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이 반의 권리금을 1,500을 제가, 예,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원래는 2천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우리 젊은 친구가 또 열심히 하겠다 하고 또, 예, 그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좀 깎아주게 됐는데 500을 깎아줘서 1,500에 제가 2번째 얻었던 이 반 얻었던 이 가게를 그 친구에게 이제, 예, 가게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얻었던 이 참치집 했던 이 매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찌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시생이라는 이제 그 간판을 달고 이제 초밥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 또 운 좋게 초밥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독점이어가지고 점심에 뭐 물론 꽉꽉꽉 차고 뭐 줄이 쓰고 웨이팅 할 정도까지, 예, 이렇게 장사가 좀 잘 됐었고, 저녁에도 뭐, 예, 가볍게 사시미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아줌마께서 오셔가지고, 이 매장을, 저는 이제 그 가게 내놓은 건 아니거든. 제가 부동산에 뭐 가게 내놓은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이제 아줌마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 가게를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뭐 어떻게 권리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러는데 본인은 한 3,000에서 3,500을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결론은 저도 그 아주머니한테, 예, 권리금 3,500만 원을 받고, 예, 제가 그 권리금 처음에 500을 주고 얻었던 이 가게를 결론은 10배, 예, 500이 5천만 원을 돼서
가게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돈가스 집을 줬던 거 여기가 1,500,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운영했던 이 참치집 여기가 3,500 해서 총 5천만 원이라는, 그것도 3년 만에 3년 만에 제가 그 권리금 5천을 받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500을 줬을 때 저도 뭐 5천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저는 거기에서 장사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가게를 얻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권리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장사를 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내가 나갈 때 계약이 끝나든 폐업을 하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폐업을 하고 나서 내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권리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넘겨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해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장사를 하지 않고 나가고 돈을 받으려는 건요, 땡전 한 번 못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은요, 절대 폐업하면 안 된다. 가게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가게를 운영은 꼭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가게에 가치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건 뭐냐? 결론은 우리 가게 안에 홀에 손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아니면은 배달원들이 많이 오냐, 앞에 오토바이가 많이 대기하고 있냐 아니냐, 오토바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가게에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낌없이 손님한테, 고객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재료 조금 아끼겠다고, 원가 조금 아끼겠다고 그러는 건요, 당장 내가 원가는 아낄 수 있지만은,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갈 때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매장의 값어치, 가치, 그리고 항상 손님이 끊기지 않고 내 매장에 찾아와 줄 수 있는 활기 있는 그런 매장이 돼야 누군가 내 가게를 와서 얻을 때, 아, 나 이 가게가 탐나 했을 때 권리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중에 누군가 이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나에게 제안한다 그러면요, 가게를 저는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임자가 있을 때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 기술을 갖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더 좋은 곳에, 더 목이 좋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장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저처럼 장사하시는 분들 중요한 거, 자, 이 권리금 받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더 받기 힘들겠죠. 왜냐면 자영업자가 힘들고 가게 내는 가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권리금 여러분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 월세 비싸면 안 됩니다. 보증금 비싸면 안 돼요. 물론 목도 중요합니다. 그럼 목이 중요하면 그만큼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약간 뒤쪽 상간이 있더라도 가게 손님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장사하고 지금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게를 운영해 보시면은 분명 좋은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거, 들어오는 분은 안 주고 싶고 나가는 사람은 받고 싶은 게 권리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권리금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간에 서로 간에 그냥 그 계약인 건데, 권리금 자체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뭐 잠깐 나 지금 이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장사 정리할 때 그냥 다 날리고 나가지 마시고 정말 가게를 키우세요. 어떻게든. 아니면 막 퍼주세요. 좋은 재료 가지고 막 퍼져서 손님 많이 오게 하시면요, 누군가는 이 매장을 보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듣는 분들이 이게 뭐 험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권리금을 저는 항상 가게 얻을 때마다 안 받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받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그만큼 가게가 잘 돌아가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이 가게를 운영을 해야 권리금도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나가실 때 한 푼도 못 받고, 시도비 한 푼도 못 받고, 권리금 못 받고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투자한 돈 다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사를 잘 하셔야 되고, 원가가 좀 덜 남더라도, 너무 안 남으면 또 안 되겠죠? 조금 남더라도 손님들한테 좋은 재료, 또 푸짐하게 드리는 것들, 이렇게 해서 가게 매장을 꾸준하게 이끌다 보시면요,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고, 내가 나중에 가게를 내놓을 때도 이 매장의 가치를 보고 분명히 다른 분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다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했던 장사 노하우,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예, 한번 나중에 권리금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또 장사 노하우 또 2탄으로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